한 거대 빅테크 기업이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공중으로 증발시켰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메타였고, 세상 사람들은 CEO 마크 저커버그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모두의 예상을 보란듯이 뒤엎고 메타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300만 년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이 100조 원은 정말 허공으로 사라진 걸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친 치밀하게 계산된 연막 작전으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맞먹는 이 거금이 메타버스라는 이름 아래 2020년부터 5년 동안 쏟아부어졌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을 전담하는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누적 손실 7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처참한 성적표를 세상에 내밀었습니다.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메타버스의 몰락을 선언했고, 메타의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며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냉철한 분석가들조차 저커버그를 향해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빠졌다며 혹독한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CEO의 명백한 오판이라는 비판이 사방에서 빗발쳤지만 정작 당사자인 저커버그의 태도는 기이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날아오는 날, 선 비난과 언론의 조롱에도 그는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장례식을 치르며 애도하는 동안 그는 혼자서 전혀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 8월 주가가 796달러를 돌파하며 수직 상승했을 때 비로소 그가 감추고 있던 진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00조 원을 공중분해시킨 기업의 가치가 오히려 폭등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제국을 건설한 천재가 정말 멍청해서 그 막대한 자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걸까요? 숫자는 분명 추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붉은 숫자들 뒤편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실패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그 순간에도 저커버그는 대중의 눈을 피해 완전히 다른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동쪽에서 소란을 피워 적의 시선을 끌고, 실제로는 서쪽을 치는 고전 병법, 성동격서의 완벽한 재현이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동쪽 전선에서 요란하게 실패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AI라는 서쪽 영토를 조용히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목격한 것은 조악한 그래픽과 다리 없이 둥둥 떠다니는 기괴한 아바타, 그리고 텅 빈 유령 도시뿐이었습니다. 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호라이즌 월드는 출시 직후부터 인터넷에서 수많은 패러디 이미지와 함께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30만 명을 넘겼던 월간 접속자 수는 순식간에 20만 명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메타 내부 문서조차 방문자가 50명도 안 되는 가상 공간이 전체의 90%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소도시 인구보다 적은 숫자가 그 광활한 가상 세계에 흩어져 있었으니 마주칠 사람조차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 황량한 유령 도시를 지켜보던 애플과 구글 같은 경쟁자들은 메타가 자멸하고 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중들은 페이스북의 영광은 끝났고 저커버그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며 메타를 한물간 기업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이 방심하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저커버그가 노리던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호라이즌 월드의 실패와 조악한 아바타에 쏠려 있을 때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호라이즌 월드의 초라한 모습은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거대한 미끼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바타의 다리가 없다고 비웃는 동안 진짜 전쟁터는 가상현실이 아닌 데이터 센터 깊은 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호라이즌 월드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적은 인원마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4년 2월, 영국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피해자는 현실의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신고 시스템을 방치하고 가해자 제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마치 문제를 일부러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을까요? 그 이유는 메타의 진짜 목적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상 놀이터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사용자들이 VR 기기를 쓰고 움직이는 동안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생체 데이터였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모든 정보가 조용히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보다 데이터 채굴이 우선이었기에 호라이즌 월드는 서비스라기보다는 거대한 인체 실험실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험쥐가 되어 메타의 차세대 AI를 훈련시키기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방치되는 동안 정작 메타의 심장이자 돈줄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마저 함께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메타버스에 100조 원이 투입되는 동안 사용자들의 경험은 나날이 악화되었고 본질은 쑥대밭이 되어갔습니다. 계정이 해킹당해 수년간 쌓아온 추억과 인맥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도 사용자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위해 기존 사용자들을 철저히 희생시킨 의도된 방치였습니다. 메타는 전화상담센터를 없애버렸고 이메일 문의조차 기계적인 자동 응답만 돌아오게 만들어 소통을 차단했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을 치는 사용자들에게 메타는 메타 베리파이드라는 황당한 유료 서비스를 해결책으로 내밀었습니다. 한 달에 1만 5천 원을 내야만 비로소 상담원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배짱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해킹 피해자에게 돈을 내야만 도와주겠다는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했지만 대안이 없는 사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였습니다.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플랫폼을 떠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메타는 사용자를 볼모로 잡았습니다. 알고리즘 역시 사용자의 정신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는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 분노를 유발하는 게시물, 혐오를 조장하는 댓글들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싸울수록 앱에 더 오래 머물고 그래야 더 많은 광고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본진을 철저히 관리하며 확장하는 것과 달리 메타는 본진을 그저 돈을 뽑아내는 기계로 전락시켰습니다. 캐시카우라는 말 그대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메타버스라는 괴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쥐어짜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막대한 수익은 사용자 경험 개선이 아닌 메타버스라는 블랙홀 속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드라마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100조 원은 정말 허공으로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호라이즌 월드의 다리 없는 아바타를 보며 낄낄거리던 그 시간, 그 돈은 전혀 엉뚱한 곳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메타버스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를 사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는 원래 게임용 부품이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입니다. 메타는 메타버스의 그래픽을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AI 시대를 지배할 강력한 무기들을 조용히 창고에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고성능 칩인 H100을 35만 개나 쓸어 담았는데 이 칩 하나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귀하신 몸입니다. 이전 세대 칩까지 합치면 무려 60만 개라는 일개 기업이 국가 단위급의 슈퍼컴퓨팅 요새를 구축한 것입니다. 메타는 이 엄청난 장비들을 메타버스의 화려한 그래픽 처리에 쓴다고 둘러댔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컴퓨팅 파워의 진짜 용도는 그들의 비밀 병기인 라마람라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몰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라마3, 라마4로 이어지는 이 괴물 같은 AI 모델들은 순식간에 메타를 AI 제국의 황제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만약 저커버그가 처음부터 AI 연구에 100조 원을 쓰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과연 주주들이 허락했을까요? 당장 수익도 안 나는 연구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아마 주주 총회장은 난장판이 되고 그는 CEO 자리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에 확실한 이익을 원하지 불확실한 먼 미래의 기술에 도박을 걸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달랐습니다.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라는 화려하고 그럴싸한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마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모든 것이 가능한 미래라는 환상에 투자자들은 홀린 듯 지갑을 열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쳐놓은 완벽한 예산 확보용 위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장막 아래에는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퀘스트 시리즈입니다. 무겁고 어지러워서 몇 번 쓰다 보면 결국 서랍 속에 처박히게 되는 그 불편한 VR 헤드셋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작이라 비웃으며 먼지가 쌓이게 내버려 뒀지만 메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인 도구였습니다. 퀘스트 시리즈의 진정한 목적은 기기를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허우적대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헤드셋을 쓰고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는 모든 순간 메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체 정보를 훔쳤습니다.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손은 어떻게 뻗는지, 머리는 어떻게 돌리는지,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집요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연구실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실제 사람들이 기기를 착용하고 움직여야만 얻을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이 방대한 데이터가 흘러들어간 최종 목적지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오리온이라는 이름의 증강현실 R 안경. 이것이 메타가 100조 원을 태워 만든 진짜 결과물입니다. 오리온은 고작 100기도 안 되는 가벼운 무게에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퀘스트를 쓰며 불편함을 감수했던 수백만 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토록 완벽한 데이터 두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커버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답답한 가상세계로 들어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 세계에 발을 붙이고 AI 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남들보다 뛰어난 슈퍼휴먼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안경을 쓰고 회의에 들어가면 상대방의 신상 정보와 과거 대화 내용이 눈앞에 홀로그램으로 실시간 떠오릅니다. 낯선 외국어 간판은 자동으로 번역되고 내 취향과 건강 상태에 딱 맞는 식사 메뉴까지 추천해줍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내 눈이 보는 모든 것과 내 귀가 듣는 모든 것이 감시당한다는 섬뜩함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으면 그만이지만 안경은 깨어있는 내내 우리의 일상을 24시간 촬영하고 녹음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고스란히 메타의 서버로 전송되어 그들의 AI 제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벽돌이 됩니다. 결국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연막 작전 끝에 탄생한 최종 병기는 현실을 지배하는 이 작은 안경이었습니다. 저커버그가 꿈꾸는 미래는 애플처럼 한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닫힌 정원입니다. 메타의 안경을 쓰고 메타의 AI와 대화하며 메타의 플랫폼 안에서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가짜뉴스 방치로 얼룩진 기업에게 우리의 눈과 귀를 통째로 맡겨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저 100조 원짜리 실험의 호구였을까요? 아니면 기술 발전의 걸음이 된 실험쥐였을까요? 욕하면서도 결국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듯 우리는 또다시 메타의 서비스에 중독되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속은 것은 우리였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규칙까지 그들이 정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저커버그는 시대를 꿰뚫어본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꾼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이미 그가 짜놓은 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리온 안경이 바꿀 구체적인 미래와 한국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빅테크의 숨은 전략을 읽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